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지금 보고 있던 단원에서 예제 파일이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번 교시는 조금 짧게 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실습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조분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제이슨 객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원소값 하나하나를 별도의 변수에다가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래처럼 가능해요. 오브젝트.a 1이죠. 얘를 x에다 넣어라. 오브젝트.b 2죠. 얘를 y에다 넣어라.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각각 1하고 2가 나와요. 이거는 뭐 틀린 코드 아닙니다. 자, 이거를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요 a의 값이 여기에 저장되고요. b의 값이 여기에, c의 값이 여기에 저장돼요. 이 a, b, c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에 있는 원소들을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분해해서 넣는다라고 해서 구조분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책은 비구조할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실행하면 이제 A, B, C가 각각 1, 2, 3으로 하나씩 복사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나는 C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 변수 선언할 때 빼시면 돼요. 우리 배열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죠. 자, 배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RR이 100과 200이다. 배열을 분해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죠. 자, 제이슨을 비구조할당할 때랑 배열을 할 때 차이는요. 배열은 애당초 얘네들이 이름이 없잖아요. 인덱스만 0번째, 1번째니까. 그래서 배열을 구조분해할 때는 여기 있는 변수 이름 내 맘대로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로와 월드 이렇게 나눠서 선언해도 상관이 없어요. 배열은. 근데 제이슨의 경우는 제이슨의 키랑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가 name은 hello, age는 20, hate는 172, weight는 8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조분해로 name만 분해해라 라고 하면 hello만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취소선가 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타입스크립트 쪽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바스크립트랑은 상관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1은 이렇고요. 데이터 2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각각 구조분해한다. 그럼 name, age 전부 다 구조분해 할게요. age, date, weight를 데이터 1에다 구조분해 해라. 이건 이상 없죠? 콘스트. 이번엔 데이터 2를 구조분해 할게요. name, school를 데이터 2를 구조분해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nst name은 데이터 1.name으로 넣고 const name은 데이터 2.name을 또 넣으란 얘기예요. 이것만 넣고 보면 똑같은 이름 변수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에러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구조분해하는 과정에서 변수 이름을 바꿔서 만들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구조분해하는데 height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h라는 변수에 넣어라. weight라는 애를 가져다가 w라는 변수에 넣어라요. 그러면 h는 172, w는 85가 되겠죠. 뭐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데이터는 원본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리액트 하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제이슨 구조분해는 리액트 하면서 모든 파일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변수 이름 바꾸는 것도 들어갈 거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그냥 코드 작성 규칙인 거예요. 하지만 퍼블리싱에서는 이렇게 좀 고급 문법까지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냥 난이도 순으로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를 공부하겠죠. 프론트엔드 공부가 이제 리액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 내용은 기초단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퍼블리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그럼 리액트 쪽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중학교 3학년 과정 공부하면서 당연히 1학년 거는 알고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트 공부하면서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요. 근데 다들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래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진도가 못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리액트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초 문법을 정리를 아무 데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진짜 신경 써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덤이라고 하는 애를 구조분해합니다. A1은 여기다 넣고요. A2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점점점 restb는 뭐냐? 나머지를 제이슨으로 묶어서 얘한테 통째로 넣어요. 얘는 꼭 restb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변수니까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A1과 A2는 제이슨의 키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restb를 확인해 보면은 나머지 두 개가 제이슨으로 묶여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표현은 뭐냐? 자, 오리진이 지금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여기에다가 구조분해해서 넣어버립니다. 제이슨의 깊은 복사를 처리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어떤 뭔가를 추가했다. 그러면 오리진을 먼저 여기다 다 엎어치고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오리진을 전부 다 여기다가 덮어 썼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를 넣는 과정에서 기존이랑 이름이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얘를 다 먼저 여기다 덮어 쓰고 에이지를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랑 똑같은 이름의 속성이 있다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기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것들이 제이슨에 대한 구조분의 표현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해요. 소개해드리는 문법 중에 아마 가장 최신일 거예요. 자,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가 A와 B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키값,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속성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를 볼게요. user.address가 있고요. user.address.ct가 있어요. 자, 이걸 먼저 해볼게요. console.log에 유저를 출력하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console.log에 user.address를 출력하면 어드레스는 없죠. 그러면 결과는 undefined가 되겠죠. 그러면 console.log에 user.address에 city를 출력하면요. 궁극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정보는 address.city인 겁니다.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때는 에러예요. 이때는 그냥 프로그램이 뻗어요. 왜냐? 어드레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에 딸린 식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얘는 황당하죠. 이거 자체가 없는데 딸린 식구는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cannot read property, undefined의 속성을 읽을 수 없답니다. 이거를 기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했느냐? 배열이나 제이슨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true, 원소가 없다면 false예요. 그러니까 if user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저 안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참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은 참이죠. 그럼 그 안에 또 if user.address, if user.address.city 이렇게 접근해야 최소한의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유저라는 것의 조건이, 유저라는 거에 원소가 있다면 true네요. user.address라는 거에 원소가 있다면, 어드레스 자체가 없죠. 얘가 undefined니까. 그러면 여긴 false. 그럼 여기는 건너뛰겠네요. 여기 에러가 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어 코드가 틈틈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를 그나마 좀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유저의 원소가 있다면 있죠? true. true는 and는 앞에 게 true면은 뒤에 거를 무조건 봐야 판단된다 그랬어요. 자, user.address가 있는지 봅니다. 없죠? false. and 연산은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 거짓이죠. 그럼 뒤에 거 볼 필요 없죠. 그럼 얘는 그냥 if문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자, 그래서 보통 제이슨 객체의 값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나요. 자, 유저가 있다면 true네요. 그 다음에 user.address가 있다면 없으니까 false죠. 그럼 여기 처리를 중단하는 거예요. 출력하면은 그래서 undefined가 떠요. 에러 안 나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얘가 출력돼요.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고 또 여기에 시티가 서울이다라고 하면 유저 있죠? 유저점 어드레스 있죠? 트루네요. 유저점 시티 있죠? 얘는 서울이네요. 그럼 마지막에 얘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AND로 묶으면 이것들을 순서대로 탐색하다가 만약에 fails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걔를 출력하고 뒤에 거는 건드리질 않는 거죠. 이게 ES5에서의 해결책이에요. 이거를 ES6에서 문법을 이렇게 축약을 시켜요. 제이슨에 접근할 때 점 앞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유저가 있다, 자, 유저가 있다면 어드레스를 탐색, 어드레스가 있다면 시티를 탐색. 유저가 없다면 여기서 중지하고 undefined. 유저가 있다면 탐색, 어드레스가 없다면 중지하고 undefined. 있다면 탐색. 시티가 있으면 시티를 출력할 거고 없으면 undefined가 나오겠죠. 자, 객체 이름 물음표는 해당 객체가 undefined이거나 널이면 평가를 중지하고 undefined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요 물음은 유저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없으면 undefined 반환. 여기는 유저점 어드레스가 있다면 들어가는데 없다면 undefined 반환.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무리가 많이 가는 코드래요. 그래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객체한테는 if문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는 하는데 하다 보면은 코드 길어지는 게 좀 불편하니까 얘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 종료라고 했는데요. 지금 멀쩡히 프로그램 종료가 출력이 됐어요. 코드가 끝까지 진행이 됐단 소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console.log에 user.address.city를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출력했다. 에러 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 종료라는 문구가 출력됐는지를 보면 돼요. 없죠.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었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웹사이트를 쓰거나 앱을 쓰다가 웹사이트나 앱이 갑자기 뻗어버려요. 앱 같은 경우는 뻗으면 그냥 프로그램이 바로 튕겨버리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 다음 또 쓰시나요? 안 쓰죠, 보통은. 그럼 접속자 떨어질 거고, 쇼핑몰이면 접속자 떨어지면 당연히 매출 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이 그래도 좀 많이 진행됐네요. 요거 지금 32분인데요. 좀 쉬었다 가죠. 요거 20분 동안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시에 시작할게요. 5시에 어제 우리 배열 봤었던 배열의 연습 문제 남은 거 풀이할 거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조금 여유 있게 끝날 수 있겠네요. 자, 5시에 뵙겠습니다.